50대 가정주부에게 구술 안 하면 아들이 일찍 죽을 수 있다며 굿값으로 무려 4억 5천만 원을 받아간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평론가님, 법원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법원의 판단은요, 결론적으로만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굿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굿은 이벤트를 통해서 실제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끔 하는 것이 주된 작용이다라고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아들에게 뭐 무슨 횡액이 사라진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름대로의 효험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문제는 그 외에 그 뭐 돈을 갖다가 뭐 빌리고 3,500만 원 정도 빌려가지고 이 무속인이 이제 고객 갔는데 3,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군요. 그거는 사기다. 그거는 사기고. 징역 6개월로 쳤다는데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굿이라고 하는 행위가 일정 수준의 도를 갖다 넘지 않는 그 경비들을 그 제시하고 거기에 의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있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다고 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변호사님, 딱 듣기에도요. 그냥 멀쩡한 건강한 아들 빨리 어떻게 죽는다고 협박을 해서 돈 뜯어낸 사건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왜 이 무속인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 굿 또는 이제 무속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으로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굿 관련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런 경우가 있어야 돼요. 굿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아예 굿을 해주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사기죄가 되고요. 또 다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주 과도하게 겁을 준 다음에 아주 과도한 그런 그 대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에 확정된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돈을 받았고 물론 또 굿의 목적이 이제 마음의 위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기죄는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무속인과 그리고 고객인 50대 여성 장모 씨,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먼저 그 무속인이 그 장 씨 지인 집에 우연히 방문을 했는데 그날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붙었던 장 씨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보고 나서 장 씨의 둘째 아들이 상당히 단명을 할 수가 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참 재수없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 할 텐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지인이 장 씨에게 직접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장 씨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불안하고 마음이 불쾌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장 씨 지인이 이 무속인한테서 얘기를 듣고 지인이 장 씨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지랖도 넓으신 분이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장 씨는 그 불안한 그 마음에 무속인에게 이제 그 연락을 했는데 그 직전에 왠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둘째 아들이 다소 현기증도 있는 상태가 생기고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던 일은 맞나보다 우연히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함이 가속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확신을 갖고 무속인에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4억 5천만 원이나 가져가려면 정말 굿을 해야 되는 명분, 이유도 정말 창조적으로 잘 지어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기간이에요. 8년이라고 되는 기간 동안에 4억 5천만 원을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굿을 통해서 4억 5천만 원을 뜯어갔다면 사기였을 텐데 8년 동안 여러 차례 굿을 갖다 권유를 한 거죠. 야금야금. 그러니까 이제 굿을 권유하는 그런 명분이 기상천외해지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아들이 어느 날 왔는데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익사한 아이의 영혼이 붙어 있다. 그래서 굿으로 떼야 된다. 그리고 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니까 또 뭐 조상 원한 탓이다. 그러니까 굿으로 그 원한을 달래야 된다. 또 그 남편이 직장에 복귀하니까 이번엔 또 이건 기도 때문이다. 그래서 또 돈을 달라 그러고 홍콩 발령을 받으니까 출국 전에 조상을 달래야지 홍콩에서 혹시라도 횡액이 있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러면서 또 굿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굿과 기도값을 갖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참,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뭐 미국에도 살고 홍콩에도 살고 그리고 굿값으로 한 4억 5천만 원을 쓸 정도면 좀 잘 사는 집안이었나 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은 측면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 장모 씨의 그 남편이 증권회사의 임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명문 사립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이제 그 유명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국제 금융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최첨단의 금융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또 이렇게 그 굉장히 장기간 동안 큰 돈을 들여가지고 무속에 의지한다는 점을 보여줄 때 굉장히 좀 약간 낯설고 신기한 점도 있었는데요. 예. 심지어 이제 그 이 해당 무속인이 홍콩까지 출장을 가서 구슬해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녀들 또한 가족들에게 그런 애군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겁을 먹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말로 의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이 무속인이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됐지만 3,500만 원을 못 갚아서 징역형을 지금 살게 됐는데요. 네. 아니 국값으로 그렇게 뭐 수억 원을 받았는데 왜 돈을 또 빌려요? 그러니까 그 굿에 있어서는 사기죄가 인정이 안 됐지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3,500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인정한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딸의 개업에 돈이 좀 필요하다. 무속인이 자기 딸이 개업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걸 좀 빌려달라고 예. 이제 했는데 근데 막상 사실은 그것이 예. 아니고 본인의 점집을 신축을 하는데 예. 과거에 빚을 졌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막기식의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네. 3,500만 원을 편취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죄가 인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무속인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3,500만 원을 빌리는 게 아니라 구술한다고 해서 받아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근데 그런데, 구술한다고 하고도 예. 그 구술하지 않고 다른 데 돈을 쓰면 역시 똑같이 사기죄가 됩니다. 근데 구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꽤 들어가요. 사람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인건비에. 인건비에다가 뭐 음식도 차려야 되죠. 예. 뭐 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액의 굿값에 뭐 돈까지 빌려줄 정도면 뭐 예삿 관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무속인과 그리고 이 50대 여성 장모 씨요. 거의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가정의 카운셀러다 이렇게 가정 보면 되겠죠. 카운셀러요. 그러니까 네. 뭐 엉뚱한 정말 자격을 갖고 있고 카운셀러다운 그런 카운셀러나 멘토를 갖다 구해야 될 것인데 이분은 예. 이제 무속인을 그렇게 신뢰를 했던 건데요. 예. 수시로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는데 온갖 것들을 갖다 다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들의 건강과 진로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남편의 뭐 직장 문제 또 심지어는 서로가 알고 지내면서 음식도 해다 주고 나눠 먹고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상황들을 봐서 이게 그 구술했을 때 사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수혜 변호사님, 이렇게 찰떡궁합으로 뭐 라이프 플래너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왜 사이가 틀어져서 고소까지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관계에는 또 이제 그런 전환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예. 이 둘 사이의 경우에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둘째 아이의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구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증세가 아니라 사실 예. 알고 보니까 칼슘 부족으로 인한 현기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밝혀진 게. 또 두 번째는 이제 점점 이제 굿 비용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 거죠. 아무렴.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성을 찾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무속인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코치를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무속인이 사라라고 해서 샀던 그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약간 의심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무속인의 말을 다 믿어야 되는 건가? 다 믿을 수 있나? 나를 속여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네, 교수님, 네. 굿을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굿을 하게 될 경우에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인의 뭐 예를 든다든가. 무속인이요. 네, 또는 그 굿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한 뭐 300만 원 정도로 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이 액수가 많다든가. 그다음 세 번째는 한 번 구술을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수가 이제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기의 의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함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 무속인 앞으로 징역까지 살게 되면서 팔자가 참 안 좋아졌는데 이 무속인이야말로 어디 가서 살풀이 판판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